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권력 누수 현상이 일고 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한국당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박지원이 한 말입니다. 제가 박지원 의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권력의 단맛을 본 사람입니다. 청와대에도 있었고 장관도 지냈고 감옥도 갔다 왔고, 자, 굉장히 많은 정치적 장면, 요즘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조국 장관 옹호하다가 망신도 좀 당했습니다. 그런 박지원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아픈 곳을 쿡 찔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혹시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의원총회에 나왔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사정기관인 법무부,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대화가 공개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습니다. 자, 최고의 사정기관, 권력의 핵심입니다. 법무부,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 이 삼각축의 대화가 공개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다 조국 때문입니다. 지금 조국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 간에는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국과 윤석열의 다툼은 이제 윤석열 대 문재인의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공개돼서는 안 될 비화들이 자신들끼리 공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창피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권력 간의 암투가 집권 중반기인 2019년 가을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틀 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해 만약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 특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니 총리께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민주당 의원, 여당 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웃기고, 또 여기에 이낙연 총리가 화답하듯이 확실하게 부인하지 않은 것도 웃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망신스러운 정권입니다. 권력 투쟁하느라 해서는 안 될 말, 공개해서는 안 될 대화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은 누구보다도 이 권력의 속성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정치 구단? 저는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치 공학에는 상당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박지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 문재인, 조국, 윤석열, 이 세 분은 운명 공동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흘려져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권력 투쟁이고 권력 누수 현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박지원의 입에서 권력 누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권력 누수입니다. 박지원은 조국, 문재인, 윤석열 이 세 명이 운명 공동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난파선입니다. 조국과 윤석열은 둘 중 한 명이 죽어야만 이 게임은 끝날지 모릅니다. 아마 둘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 문재인도 지금 경쟁입니다. 아무튼 정권 모양이 참 우습습니다. 이런 일을 자초한 사람은 이 셋 중에서 한 명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 보기에도 조국은 깜도 안 되고 비리 의혹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장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강행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할까? 조국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을까? 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윤석열은 왜 여기에 반발하고 한 발 떨어져서 조국을 공격할까? 공격이 아닙니다. 당연히 검찰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권력투쟁으로 비친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이런 비리 의혹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이것은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고 뭔가 조국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윤석열 총장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박지원은 저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이러한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만약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신다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검찰총장이 충분히 조국 장관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거는 좀 지나치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대검에서도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지만 이런 지극히 부적절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는 박지원이 미울 겁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가장 아픈 쓴소리를 한 겁니다. 박지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제 중반으로 돌입했는데 벌써 권력 누수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조국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리 의혹을 가진 국무위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고 또 그 임명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저 태도도 문제입니다. 저렇게 직접적으로 검찰을 압박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조국이 버틸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을 부릴수록 문재인 정권은 급속히 추락할 것으로 저는 당연히 예언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